네, 이번 시간 을류일주 신년 운세입니다. 2023년은 이제 개묘년이죠. 일단은 신년 운세는 세운 천관과 지지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보는 거죠. 사주 원국과 이제 대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일주가 이제 오늘은 을류일주에 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과 을류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특징 그리고 어떠한 그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서 운세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3년은 이제 토끼띠 해입니다. 토끼를 안고 있죠. 여기. 을류일주가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을류일주는 지지에 이제 관성을 깔고 있죠. 유금이라고 하는 이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금 안에는 지지의 지장간이 이제 정관하고 이제 그 편관을 깔고 있죠. 그래서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정관, 편관입니다. 을류일주 보시면 천관과 지지가 전부 이제 그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음천간, 음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 자체는 이제 내성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을 좀 다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을목이 의미하는, 이제 1년생 초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을목일주가 이제 을인데, 요 을이 지지지장간하고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을 합니다. 천간오합이 이제, 이렇게 일의 천간하고 일지장간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천간 일주들이 일반적으로 좀 성격 자체는 좀 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의 관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조직사회의 적응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류일주는 을목이 이제 그 유금을 보게 되면은 절지에 되는 거죠. 절지. 보시게 되면은 을목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을목이 여기에 있는데 을목은 음의 천간이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을유랑 같이 있죠. 을유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운성이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12가지 단계로 이제 흘러가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절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땅 속에 묻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과 단절된,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절처봉생의 기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절처봉생은 약간 좀 복잡한 거라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일단은 절지라는 거는 부부관계가 좀 유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금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기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이거는 큰 바위나 신금은 이제 보석금, 이제 정제된 어떤 그런 그 반지 이런 거죠. 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라고 하는 1년생 초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불안정한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류가 이게 보시게 되면 지지에 지금 여기 유금이 있지만 일단은 진토나 아니면 미토라고 하는 어떤 이 토에 뿌리를 좀 내려줘야 되겠죠. 진토가.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을목이. 그러니까 을류일주가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쇠나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그 양질의 토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을류일주는 지지에 진토나 미토가 필요한 일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일주죠. 그래서, 그리고 유금은 이제 또 도화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이제 외모가 좀 준수해요. 남자는 굉장히 미남이고 여자는 굉장히 미녀형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을목이 의미하는 게 일년생 초목에 대한 어떤 화려함,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도화를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는 상당히 좀 미남미녀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냐. 을류일주가 남녀공이 남녀 문제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일생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 아니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남녀 관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주가 을류일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금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정관이죠. 정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왕좌절궁이에요. 이게 경금이 유를 보면 왕좌입니다. 왕좌. 지금 이제 경금이 여기 있죠. 경금이 여기 있는데 이게 유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금은 이제 양해천간이니까 시계방향으로 돌면 절, 양, 생, 욕, 대, 록,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한 겁니다. 왕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권력이나 승진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이 이제 유금을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금은 음해천간이니까 아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신금이 유금을 보면 녹지에 해당이 돼요. 녹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은 굉장히 좋은 거죠. 녹좌라고 합니다. 녹좌. 녹좌 이제 절궁이 되는데요. 절궁이라고 합니다. 녹좌 절궁.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을류가 이제 절지에 있는 거고 이제 신금은 유금의 이제 록입니다. 록은 이제 직위를 의미하고 내가 일한 만큼 모는 녹봉, 공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좌절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이제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을류일주가 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배우작궁에 정평관을 깔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을류일주의 여명은 남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편안한 남편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남편은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직업 직장도 괜찮은 남편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너 따로 나 따로 살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지지장간의 정평관을 이렇게 이 남편을 의미하는 게 왕좌, 녹좌, 강한 거죠. 남편은 왕하고 녹좌 아주 반듯해요. 그렇지만 절지에 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러한 남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편관적인 남편이 그 을류일주 여명한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적인 남편이라는 얘기는 원래 편관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의사 뭐 보통 센 게 아니죠.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군인, 경찰, 뭐 정치인, 예술인 이쪽 계통이에요. 이제 요식업 중에서도 이제 칼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성이 다 금이죠. 이게 다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요식업 중에서도 뭐 정육점이랄지 또 아니면 그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용실이랄지 이렇게 칼을 쓰는 거, 쇠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명을 그렇고 남명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을류일주면 좀 센 직업으로 업상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업상대체가 내가 이 업을 함으로써 이 업상,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저는 센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 그래서 업상대체인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가 이런 센 직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적응을 그게 더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평관적인 직업을
갖는 게 을류일지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 필요하는 천간이 진신이에요. 자, 그러면 을목은 간목이 필요합니다. 병화, 무토, 기토, 임수, 계수. 이러한 천간이 을목한테는 도움을 주는 천간인데, 이러한 진신이 천간의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에 대해서 유리한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자리를 좀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화다 그러면 굉장히 뭐냐면 언변이 뛰어날 것이고, 무토가 있다, 잘 자리 잡았다, 무기토가. 재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임계수가 잘 자리 잡으면 을류일주한테는 인성으로서 학업적인 능력,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머님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을류일주가 2023년 계면요를 보는 건데요. 계수는 편인이죠. 자, 을목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계수는 편인이에요. 지금 이제 10개의 천간을 다 육친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죠? 다 나누었는데 2023년은 계면년이기 때문에 이 계수라고 하는 편인인데, 이 편인은 편자가 들어갔죠.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독특한 어떤 공부, 학업, 인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독특한 생각도 되고, 독특한 학문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일상적인 어떤 그런 공부 말고 좀 더 색다르고 좀 특별한 공부를 해볼까? 뭐 이러한 것. 그리고 이제 또 인성이다 보니까 어쨌든 학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계수를 을류일주가 2023년에 얻느냐 마느냐는 이 계수가 합을 하는 천간 오합이에요. 그걸 보시면 지금 이제 2023년이 계면년이잖아요. 그럼 무토하고 합을 하죠. 그럼 무토가 있어줘야 돼요. 무토가 있어줘야 이게 합생이 돼서 이 계수라고 하는 편인을 을목이 얻는 거예요. 이건 득인데 이게 드러난 천간에 뭐냐면 무토랑 합을 하면 얘랑 무기합을 해가 얘가 나가요. 그러면 인성이 들어오다가 얘랑 같이 나가니까 얘는 얻지를 못해요.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이건 실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토가 나가는데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돈하고 같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일단 재적인 손실도 수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지지는 지금 여기 밑에 제가 써 있죠. 진술, 인신사에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요. 보시면 진, 술, 인, 신, 사, 해. 여기 보시면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다 있죠. 무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개는 지장간에 무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 인신사해가 있다. 을류일주가 다른 지지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수는 이 안에 있는 무토하고 합을 하면서 이 계수라고 하는 편인성을 얻고 얘랑 같이 합을 하는 무토도 토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적인 성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지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묘가 있죠. 묘인데 이 묘는 지지는 이제 형, 충, 그 다음에 회, 합, 대표적인 거, 요걸로 이제 작동이 돼요. 근데 이제 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묘가 있죠. 묘가 있는데, 여기를 다른 지지가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축, 임묘, 진사, 호미, 신수를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해묘미에서 이거는 이제 목의 삼합이죠.
삼합국이라고 합니다. 국은 세게 이제 질르는 거죠. 목이 세지는 건데 지금 요게 묘하고 미하고 이렇게 합을 하니까 묘미죠. 그 다음에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지금 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렇게 합을 하니까 이건 목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묘신 특별한 거 없어요. 묘유충은 이건 작동을 합니다. 이건 충은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묘술은 이거는 합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묘하고 작동하는 게 미토하고 해수하고 유금하고 술토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묘 같은 경우에 아까 해수가 있었죠. 그럼 해, 묘 요렇게 하면은 목 기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이제 목이니까 나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도 사귀게 되고 이제 이거 비견이니까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세력이 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을류일주가 돼지띠인 경우에. 자, 미토도 마찬가지죠. 양띠예요. 그러면 묘미 이것도 목기운이죠. 목기운이 올라가니까 내 세력, 비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묘술 합이 됐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술토는 재성이기 때문에 일부 재적으로 내 친구나 동료에 의해서 내 돈이 좀 묶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친구나 동료로 인해서 친구나 동료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뭐 사업을 벌렸는데 보증금을 냈다. 내 돈이 좀 묶인 거죠. 뭐 주식 투자도 됐다. 뭘 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하니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데 아무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좀 묶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금이 있는데 지금 유금 묘유충이 되죠. 그런데 벌써 일지에 지금 유금이 있죠. 그러면 묘유충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 그러니까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해서 나가요. 그러면 묘 안에 있는 지장간이 갑을이죠. 그러면 얘는 갑기합을 하죠. 이렇게. 요 을은 을경합을 하죠. 그리고 유금 안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그러면 이 경금은 또 을경합을 합니다. 요 신금은 병신합을 하죠. 요렇게 합을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천간이 드러난 천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고 있다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이거는 실이에요. 실. 요거는 잃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류일주는 일단은 물론 이제 다른 지지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묘유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런 유심하게 좀 봐서 득과 실이 갈려.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거는 뭐 합이 되는 게 없죠. 유금 안에 지장관과 묘 안에 가불의 지장간에서 합이 돼서 나가는 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육친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서 내가 뭘 잃고 얻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류일주는 어쨌든 계묘년 23년에 묘유충이 이루어진다. 그 충으로 인해서 득실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을류일주가 4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또 틀려요. 이거는 지금 이건 사유축에 여러분 삼합 잘 아시죠? 이거 사유축은 금국이잖아요. 금국이에요. 금국. 을 입장에서 금은 요거는 관성이죠. 근데 지금 묘가 갑자기 와가지고 얘를 충했어요. 그럼 얘는 벌써 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반합을 하고 있는데 사정해충, 그러니까 좌오묘유가 해당되는 그걸 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오행의 육친성이 발해요. 발한다는 것은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뭐 유튜브나 어느 강의에도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강의를 내야 돼요. 굉장히 비싼 강의를 내도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강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예.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을유일주가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유반합이죠.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그럼 얘가 열리지가 않아요. 지장간이. 여기 유금 안에 있는 것도 지장간이 열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금이 바랍니다.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의 그 득이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한다던가 내가 이직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본인이 유리한 육친성을 얻는 겁니다. 을유일주가 사시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가 사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묘가 유를 충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반합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지지의 지장간이 열리지가 않아요. 유금도 안 열리고 묘에 있는 지장간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을유일주가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묘유충이 또 되죠. 근데 이건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쇠자충왕 왕신발이라 그래요. 쇠자충왕 왕신발. 이거는 두 개의 글자죠. 이거는 왕한 글자입니다. 센 글자. 이걸 왕하다 그래요. 뭐 강한 글자라고 하지 않아요. 왕한 글자인데 얘는 글자가 하나죠. 얘는 그러면 얘의 반대 개념으로 쇠하다고 보는 거예요. 쇠하다. 쇠한 게 왕을 충했어요. 자, 두 글자가 있는데 이 묘라고 하는 게 센 왕을, 그러니까 잠자는 호랑이를 건든 거예요. 그러면 쇠자 충왕 왕신발에서 쇠자가 묘예요. 쇠자가 충왕했어요. 왕. 유금이라고 하는 왕한 글자를 내가 얻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하거나 관성의 득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얻는다던가, 뭐 이직을 한다던가, 뭐 승진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여기에 유가 있다 그러면 쇠자충왕 왕신발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성립이 안 돼요. 여기에 붙어 있다. 이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든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경우에는 쇠자충왕 왕신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주의 어떤 그런 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관성을 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을유일주가 2023년 개묘년에는 평탄하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일지가 충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아마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고 보장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무탈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잃는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잃고 얻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지를 충하는 거잖아요.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그러니까 을유일주는 어쨌든 이 개묘년에 일지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사주에 뭐 개운법 그러는데 개운법 해봐야 적용해도 개운되지가 않아요. 개운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사주를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만 하시면 그게 개운이에요. 2023년 을유일주는 내가 배우자하고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겠구나를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개운입니다. 알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운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게 개운법이에요. 자, 2024년 을유일주의 건투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